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번 겪었던 폭락 시절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모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일 전에 문득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조정이라는 조정은 다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테슬라를 모아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비결이 있는 건가? 어떤 이유가 도대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수많은 폭락장을 견디면서. 그래서 한번 계속 파고 들어가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놀랄만한 사실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평가 자산을 계산을 잘 안 해요. 아마 이 채널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매도하는 수십 년 동안 평가 자산조차 계산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영상 제작을 위해 가지고 평가 자산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처음으로 101달러까지 갔었던 2023년 1월 6일이죠. 그때 내가 얼마의 돈을 잃었었나, 그리고 138.8달러까지 갔었던 작년에는 얼마를 잃었고, 그리고 이번에 210달러까지 올해도 갔었잖아요. 그때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3년 1월 6일 날 101달러까지 갔었을 때 5억 800만 원인가 이제 손해를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금의 반토막이 그때 났었던가 했었었고, 138.8달러 갔던 2024년 4월 22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2023년도보다 더 많은 수량을 넣었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150달러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5억 8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의 이제 6억에 가까운 돈을 잃었던 그 순간이 이제 작년 4월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 테슬라 투자인데, 올해 3월 초에 이제 썸네일에는 제가 본전이라고 썼지만 계산해 보니까 1억에 가까운 돈을 잃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금 투자 대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2025년 3월 대비해서 보면은 5년 동안에 주구장창 공부하고 테슬라 투자를 해 왔는데 1억을 잃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한 투자자라고 해야 될까요? 모아가는 투자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폭락장에서 저의 성적표를 보면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그래서 수억 원의 자산 손실을 입어왔었다. 물론 지금은 또 상황이 조금은 바뀌었죠. 그러긴 한데, 자, 그러면 그때 그런 멍청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 시절을 그러면 기회로 삼고 모아가는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테슬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계여행을 하면서 봤었던 전기차 시대로의 흐름, 특히 뭐 이집트에서 한 몇 개월 머물렀을 때 전기차가 돌아다니지도 않는데도 이제 충전소가 맥도날드 주차장에 들어서는 걸 보면서 그때 전기차 시대로의 흐름을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일어나는구나, 그런 영감을 현장에서 느끼면서 테슬라 투자를 계속 해도 되겠다. 테슬라가 전기차 브랜드로서는 부동의 1위를 앞으로도 차지할 것이니까, 뭐 이런 이유들도 있고,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300만 명이 지원을 하는 회사, 그래서 시총 1위를 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천재들이 모이는 회사가 시총 1위를 반드시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전고점을 뚫는 데 있어서 150년인가요? 이 미국 주식 역사에서 단 한 번도 5년 이상 이 전고점을 못 뚫었던 경우는 없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데이터부터 해서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 사업에 대한 무궁무진한 잠재력, 그리고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경쟁자 브랜드의 연구원들도 알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는 2등 전략으로 그 해당 브랜드들이 전략 수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전에,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여전히 좋아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스크루지 같은 정말 아주 짠물 경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은 조금 안 좋았지만 현금은 계속 모아가는, 그래서 카펙스라고 하죠. 비용 지출에 있어 가지고 매우 효율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그래서 돈을 두둑히 쌓아두고 있는데 부채는 또 말도 안 되게 적은, 그래서 생각보다 혁신 기업이지만은 엄청난 그런 경영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등등등 수십 가지 이유들이 제가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그때도 모아가는 투자를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충분히 막강한 강력한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당시에 폭락장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폭락장이 왔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때를 기회를 보고 모아갔었을까에 대한 답을, 이 부수적인 이유들이 그 해답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발견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테슬라가 101달러를 가고 138.8달러를 가고 올해 210달러를 갔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 그렇게 반의 반토막도 나고 반토막 이상이 났던 그 순간에 과연 그만큼 폭락을 할 만큼의 악재들이었나를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은 기회야, 매력적인 구간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모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테슬라 주가가 그만큼 떨어질 정도의 악재였는가를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미래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 재무 건전성에 비해 가지고 물론 악재들이 도래했지만은 이 악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질 그런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과도하게 떨어졌다. 그렇다면은 이거 완전 할인 행사 기간인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트위터 인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을 때도 트위터 인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순기능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그 기능들이 모두 무시를 당했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불안 요소가 있었고, 물론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지분이 낮아졌어도, 하지만 그것이 침행상을 입을 만큼의 낮아지는 수치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을 저는 타겟으로 해가지고 대규모의 어떤 공포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과연 이게 101달러까지 가가지고 76%의 전고점 대비 폭락을 만들 만한 이슈였는가. 만약에 그 정도의 이슈라고 한다면은 공장 한 두 개가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내년도 생산량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매출 전체가 30% 50% 이상의 하락이 있고 적자 경영으로 돌아설 위험도 있다. 이 정도가 돼야지 전고점 대비 한 76%, 이게 76%가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자, 그렇게 주가가 떨어질 만큼의 어떤 악재들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그때도 모아갔었던 것 같고, 2024년도에 138.8달러 때도 물론 이제 일론이 그 당시에 보통은 1분기 때 4, 4분기 때라든지 그 다음 연도에 목표치를 발표합니다. 인도 대수를. 근데 그때 노터블리 로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준 것만은 사실이죠. 하지만은 그것이 인도량의 현저한 저하,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10% 선의 어떤 인도량의 감소, 그걸로 이제 끝이 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주가는 반토막에 가까운 참혹한 폭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돌이켜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 만큼의 악재들이 존재를 했는가. 그 당시에도 테슬라는 돈을 벌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에너지 사업의 성장이 돋보이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사업이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일론이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의 매출과 이익을 앞서가는 날이 올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호로 보였었던 상황이어서, 물론 전기차 캐즘이 발생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새로운 미래 동력이 되는 성장 사업, 이 에너지 사업이
커나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38달러까지 떨어질 일이 아니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할인 행사인데, 그러면서 그때 모아갔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지금 조금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488달러까지. 보통은 414.5달러가 전고점이었잖아요. 그것이 뚫리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더 올라가는 수준. 그러니까 450달러 선에서 보통은 좀 조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르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50% 이상 떨어졌죠. 21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떨어진 이유를 보면은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2024년 4분기의 실적이 아쉽게 나온 부분들도 존재는 했지만은, 이것이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칠 정도의 주가 하락을 만들 만큼의 그런 악재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좀 과도하다. 왜냐하면 로보택시부터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024년도보다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장이 더더욱 두드러졌었고, 메가팩토리 상해가 또 준공이 되면서, 이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에너지 사업의 성장이 담보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이게 과도하게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3년도 1월달, 2024년도 4월달, 2025년도 3월달에 이 폭락의 그 시즌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떨어질 이유는 없었다고 계속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테슬라의 공장들이 심각하게 어디에 손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대한 EPS가 완전히 망가지고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여전히 그 당시에도 계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미래 사업은 차근차근 성실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들을 되게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스터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때 경험이 2024년도 투자에 도움이 되고, 2024년도에 그 투자의 경험, 2023년도의 투자의 경험이 다 합쳐져 가지고 올해 2025년도에 또 분할 매수해 나가는 그런 노하우를 또 얻게 되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 왔었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3번, 1년에 꼭 한 번씩 있었던 이 폭락장에서의 특징을 놓고 본다면은, 테슬라 주가가 그 정도 떨어질 것이 아닌데 과도하게 떨어진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결론을 내려서 모아갔던 것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야, 이게 주가가 이 정도 떨어졌는데 떨어질만 해서 떨어지고, 앞으로 그러면 더 시장의 심리가 안 좋아지면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 더 떨어질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우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다. 이건 객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떨어졌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되게 놀라운 패턴이 있더라고요. 자, 101달러까지 떨어졌었을 때가 이제 76%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거의 6개월 만에, 그러니까 2023년도 7월 달에 299달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3배가 같은 해 한 6개월 후에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보여졌고, 자, 그 상황에서 다시 138.8달러까지 다음 해에 떨어졌죠. 약 한 이제 9개월 후에 떨어졌는데,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거의 300달러 기준을 봤었을 때. 근데 이것도 놀랍게도 101달러에서 299달러까지 갔던 것처럼 3배 올라갔잖아요. 근데 2024년도도 138.8달러에서 3배 정도 올라가서 이제 480달러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6개월 후에 또 3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크게 한번 떨어졌다가 3배 올라갔다가 반토막이 나는, 그래서 반토막이 났다가 또 3배가 올라가는, 그것도 비슷한 6개월 이후로 말이죠. 그래서 또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제 반토막 이상이 또 났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차트를 그려도 될 수 있을 만큼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패턴을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210달러까지 갔으면은 또 6, 7개월 후에 3배가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성립을 하겠죠. 자, 근데 그러면 3배 올라가면 730달러대가 되나요? 그러면
730달러대에서 또다시 반토막이 나겠죠. 지금 논리를 보면 계속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지금 패턴을 보면은 그렇게 6개월 만에 3배 올라갔다가 또 반토막이 나는, 그러면은 750달러에서 약 한 380달러대인가요? 그때로 또 내년도 또 초반에 내년도 2,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또 한번 반토막이 나는 케이스가 나올지도 모른다. 뭐 어쨌든 지금보다는 주가가 높겠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뭐 700달러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뭐 좀 익절을 하신다든지 뭐 매도를 하신다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3년 동안의 이 폭락 시즌의 패턴들이 또 보여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폭락장에서의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여러 가지, 정말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잠재력, 재정 건전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 그런 이유들을 차치하고라도 그 당시에 과도하게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도 그렇게 과도하게 떨어졌었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공포를 가지지 말고 모아가는 투자를 한다면은 꽤 성공적인,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손실을 상당 부분 메우고 아니면 완전히 회복을 하고 수익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폭락장이 앞으로는 절대 안 올 것이다, 저는 절대 믿지 않거든요. 폭락장은 또 올 겁니다. 이 폭락의 기준이 정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지는 것을 보통 이제 폭락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왔었다. 3년 동안 계속 보여왔었고 올해도 보여왔는데 이 패턴이 잊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보다 주가가 크게 펌핑이 되는 시나리오 역시도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혹시 펌핑을 하고 난 뒤에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또 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은, 제 경험을 놓고 보면은 그때가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모아가도 될 수 있다. 다만 그때 테슬라가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는 반드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진짜 이게 펀더멘털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거는 시장에서 단순하게 불안심들이 인해가지고 과도하게 많이 떨어진 것이야 라고 판단을 할지, 그 판단력이 매우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경험을 해온 폭락 시즌을 놓고 본다면은 과도하게 떨어졌다, 그렇게 떨어질 일이 아닌데 떨어져 왔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의 폭락장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시는, 그리고 버티는 힘을 기르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